지금부터 공부할 것은 이제 급수와 정적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급수와 정적분. 그러니까 현재 이 내용을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되게 쉬운 내용인데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왜 저런 식이 만들어졌을까? 저게 무슨 내용일까? 이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해서 선생님이 하나 어떤 기본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보여줄 테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개념을 완벽하게 익혀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0부터 1까지 x의 제곱이 dx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 나오니 하면은 3분의 1의 x 3승.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3분의 1 빼기 0이니까 요거 3분의 1 나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데? 라고 해보면 0부터 1까지의 함수값들의 합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개념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y는 x의 제곱, 여기가 0부터 1까지인데 요 함수값들을 합하는 거예요. 함수값들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함수값들의 합이라고? 야, 그러면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그랬더니 요 값이 바로 1 나온다. 이게 되는 거야. 선생님, 요 길이가 1이잖아요. 예. 그 옆에는 0.99, 그 다음에 0.98, 0.97. 그러면 이런 값들이 쫙 있는데, 그러면 이 값들을 다 더한다면, 사실은 1에다가 0.99 다음에 1.99, 그 다음에 또 더하면은 2.97, 이렇게 나올 텐데, 왜 값이 3분의 1이냐? 라고 물어봐요. 예. 바로 개념이 바뀐다. 즉, 단위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여기는 단위가 뭐냐면 센티미터의 단위라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제곱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는 길이 단위라면 여기는 넓이 단위로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말 이게 사실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3분의 1인 걸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해 주는 내용을 잘 지켜보세요. 지금부터는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y는 x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야. 첫 번째, 지금부터 주요 포인트예요. 뭘 해야 되냐? 현재 구간의 길이가 얼마지? 라고 물어봤어요. 구간의 길이가 얼마지? 그러면 0부터 1까지니까 1이지요 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두 번째는요, 이것을 가지고 뭐 하냐면 n 등분을 할 거야. 몇 등분? 그러면 n 등분. 그러면 n 조각으로 쪼개주세요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하나의 간격이 얼마지요? 라고 하면 전체 길이가 이렇게 딱 보면은 그러면 이것이 바로 n분의 전체 n 등분했으니까 n분의 전체 길이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야. 요 한 칸의 간격이.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는 n분의 1이라고 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n분의 1이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n분의 1이 뭐야? 라고 하면은 바로 x값의 간격. x값의 간격. 그래서 이 n분의 1을 우리는 델타 x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뭐 할 거냐? 라고 한다면 바로 x좌표를 하나씩 입력해 줘요. 그럼 여기는 n분의 1, 여기는 n분의 2, 여기는 n분의 3, 여기는 n분의 4. 여기는 n분의 n이니까 여기가 얼마야 하면은 여기는 n분의 n-1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의 개념을 완벽하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면 현재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사실은 여기서부터 넓이를 구하는데 어떻게 넓이를 구할 거야 할 때 우리는 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다만 사각형이면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은 n분의 1이 되겠지. 현재 밑변의 길이 n분의 1 되는데 높이를 작은 쪽 정의에서 만들 거냐 큰 쪽 정의로 만들 거냐,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우리 개념만 익히면 되니까 큰 쪽의 정의역에서 높이를 만들어 보자. 알았죠? 두 개의 정의역 중에서 큰 쪽의 정의역에서 높이를 만들어 보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얼마 나오냐? 바로 n분의 1일 때의 이렇게 높이를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 두 번째는 n분의 2. n분의 1과 n분의 2 중에서 n분의 2에서 높이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사각형들을 쌓는다면
사실은 이 개념이 뭐야 하면 높이는 n분의 1의 제곱이죠. y값이니까 n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밑변기는 n분의 1.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분의 2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1, 즉 1이라는 건 n분의 n이 되겠죠. 그래서 n분의 n의 제곱 곱하기 n분의 n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뭐냐면 각각 사각형 넓이들의 합, 사각형 넓이들의 합,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걸 한번 시그마로 살짝 바꿔본다면 1, 2, 3, k가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현재 보다시피 이게 뭐야? 밑변의 길이고 얘가 높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데 현재 요걸 한번 정리해 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의 k제곱 곱하기 n의 3승분의 1이다. 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요것은 어차피 n 3승분의 1은 상수니까 빼버리시고요. 요것만 정리해 주시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문제는 뭐냐?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건 실제 이 곡선과 둘러싸인 넓이를 원하는 건데 너 지금 이과하다 보니까 여기 삐져나온 데가 너무너무 많잖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뭐 하냐면 이 삐져나온 부분을 삭제시켜 주세요. 그럼 이 삐져나온 부분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곡선과 둘러싸인 영역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삐져나온 걸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현재 이 나무 토막이 결국에는 뭐냐면 너무 커서 올라갔을 때 딱 걸렸지만 얘가 더 올라가면서 이런 넓이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죠? 그렇다면 이 사각형을 10토막이라 가정했을 때 10토막이 아닌 20토막을 만들면 어떨까? 우리 젓가락 같은 데 보면 나무 젓가락 붙어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걸 똑 쪼개면 어떻게 돼?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결국 토막수를 2배로 한번 늘려보자. 그래서 만약 토막수를 2배로 늘린다면 이렇게 쪼개지면서 큰 쪽의 정역에서 높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부분은 뭐 한다? 이렇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이렇게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방금 전보다는 지금이 실제 넓이에 더욱더 가깝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이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실제 아까 이렇게 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 곡선과의 넓이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러면 10토막보다는 20토막이 20토막보다는 이렇게 해서 또 2배로 쪼개주면 이렇게 쪼개줬을 때 요 값은 이렇게 하면서 또 요 부분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요 부분들이 날아간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뭐 한다? 토막수가 10개보다는 20개, 20개보다는 40개. 이렇게 토막수가 많아질수록 뭐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큼직큼직막 덩어리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실제 곡선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n등분. 그럼 결국에는 사각형의 개수도 n개가 나온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각형의 개수를 몇 개를 만들 거야? 그러면 몇 조각을 만들면 되니? 그러니까 10개보다는 20개, 20개보다는 40개, 40개보다는 80개. 토막수가 많을수록 실제 곡선에 가까워질 거 아니냐 이 뜻인 거예요. 그러면 토막수는 얼마나 해주면 될까? 많이. 뭐라고? 많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개념이 바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토막수를 무한대로 만들어준다면 실제 곡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다면 현재 이 값은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6n 3승분의 여기는 2n 3승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여기가 2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었으니까 하나 더 n 곱하면 이렇게 3n 제곱 플러스 n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가면 갈수록 이 값은 어디 가까워지니 하면 3분의 1에 가까워지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바로 이 값의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뭐예요? 사각형 넓이의 합, 즉 뭐야? 넓이 이게 되는 거죠. 단위가. 그러니까 길이가 아닌 넓이. 다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정말 3분의 가까워지는구나. 그럼 팩트 하나 확인할 게 뭐냐면 완벽한 3분의 1이냐? 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토막수가 많을수록 점점 삐져나온 부분을 잘라내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잘라내면서 가까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 값은 3분의 1보다 어떻다는 얘기야? 조금 더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 값은 3분의 1보다 아주 미세하게나마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보면 완벽한 3분의 1 나오려면 얘가 6n 3승분의 2n 3승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요 값이 아니고 여기에 바로 3n 제곱 플러스 n이 따라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값들 때문에 3분의 1보다 미세하게나마 더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우리가 근사값이 되면서 사실은 얘가 왼쪽에 있는 이 값보다 어땠어요? 실제로는 더 컸네 이렇게 되는데 리미트가 붙으면서 여기에 등호가 따라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최종 정리예요. 그럼 선생님 이게 적분식하고 어떻게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아까 했지만 이게 몇 등분 했어요? 전체 길이가 1짜리를 n등분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바로 급수로 바뀔 거냐라고 질문한다면요. 바로 이 내용 때문이에요. 보세요. 0,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 그럼 여기가 바로 무슨 좌표야? 하면은 얘네들이 전부 다 x좌표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n분의 k를 x라고 보면 되겠구나. 그쵸? 맞아요. 그리고요, 그에 따라서 k 대신에 1 넣어주고 2 넣어주고 3 넣어주면요 여기는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얼마씩 커집니까? n분의 1씩 커지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 n분의 k 때문에 n분의 1은 바로 델타 x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n이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고. 그럼 무한대로 가버리면 무한대분의 1이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자? 0으로 간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자? dx라고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 값을 정리해 보면 결국 만들어지는 최종 결과의 값이 뭐냐라고 한다면 요게 바로 뭐야 하면은 x의 제곱이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y값. 그리고 n분의 1은 뭐예요?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dx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x제곱 dx가 뭡니까? 바로 밑변의 길이가 0처럼 보이는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요 dx가 뭐야? 밑변인데 밑변의 길이가 0처럼 보이는 사각형 넓이. 그것들의 뭐가 된다? 합이다. 이게 되는 거야. 인테그랄.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인테그랄. 그러면 x 범위를 어떻게 잡아? 라고 할 때는 k 대신에 1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k 대신에 1을 한번 넣어주면 요거는 n분의 1 되겠죠. 근데 n이 무한대 가면 이거 어디 가요? 무한대분의 1은 0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시작.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k가 n까지잖아. 맞아. k가 n까지 넣어보세요. 그러면 n분의 n 되겠죠. 그럼 얼마 된다? 여기는 n분의 n, 즉 이것은 1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범위값을 만들어 달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n분의 k가 x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k가 x가 되는 게 아니고 n 등분한 것 중 몇 번째 위치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설명할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 더하기 n분의 bk 값 현재 요것의 뭐 제곱 곱하기 n분의 n분의 1 요거를 만약에 나보고 문제를 풀어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 때는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을까? 나는 모르겠다. n분의 k를 x로 잡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n분의 k가 x면요 k 대신에 1 넣어주면 얼마야? n분의 1 2 넣어주면 n분의 2 3 넣어주면 n분의 3 얼마씩 커지죠? 라고 하면 여기다가 k 대신에 1, 2, 3을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 n분의 1이 될 텐데 그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델타 x, x의 간격. 근데 얘가 0으로 가니까 이것을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dx라고 할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 식은 바로 a 더하기 n분의 k가 x니까 bx의 제곱 곱하기 여기는 dx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인테그랄. k 대신에 1 넣어주면 n분의 1인데 n이 무한대 가면 0 나오겠고 n 넣어주시면 k 대신에 n 넣는 거야. 그러면 n분의 n은 1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전개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할 수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내가 2승 써놨지만 여기가 만약에 2승이 아닌 3승, 4승, 5승 돼버리면 전개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겠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죠. 나는 n분의 k가 아니고 n분의 bk를 x라고 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1 넣어주시면 n분의 b, 2 넣어주면 n분의 2b, 3 넣어주면 n분의 3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씩 커져? 그러면 n분의 b씩 커져. 이게 되겠죠. 그러면 요것이 바로 델타 x다. 근데 n이 무한대 가면 무한대분의 1은 0. 그러니까 요것을 dx라고 할 거야. 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이 과정에서 살짝 본다면 요 n분의 1도요. 살짝 1과 n을 분리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는 필요한 게 n분의 b니까 여기다 b를 곱해준다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식은 뭐야 하면 요것은 a 더하기 x에 대한 제곱. n분의 1은 이렇게 바뀌니까 b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dx야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리미트 시그마 합쳐지면 뭐 한다? 바로 인테그랄. 그 다음에 k 대신에 1 넣어주면 n분의 b. n분의 b인데 n이 무한대 가면 0 될 테니까 요 0. 그 다음에 n 넣어주시면 n분의 bn, 약분하시면 b.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럼 아까보다는 훨씬 더 깔끔해지는데 대신 단점이 뭐냐면 그래도 거듭 제곱하는 게 힘들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세 번째 걸 강추.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세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할 때는요. 항상 요 괄호 안에 전체 값을 x 잡으세요. 그러면 a 더하기 n분의 bk를 x로 잡겠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1 넣어주시면요. a 더하기 n분의 b. 2 넣어주시면 a 더하기 n분의 2b.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얼마씩 커지는 거야? 요렇게 했을 때는 n분의 b씩 커지는 요게 바로 델타 x. 그러면 n분의 b를 갖고 와야 델타 x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0으로 갈 테니까 얘가 바로 dx. 그러면 반드시 요 과정 꼭 n분의 1 주면은 분리해서 n분의 b를 꼭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 과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바로 인테그랄. 그럼 여기 전체가 x니까 x의 제곱, 그 다음에 n분의 1은 바로 b분의 1 dx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k 대신에 1 넣어주면 m2 더하기 n분의 b가 되겠죠. k 대신에 1 넣어주면.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 요 값은 0으로 갈 테니까 이 값은 a다. 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k 대신에 1 한번 넣어주고 n 한번 넣어주면 돼. 근데 n 넣어주시면 요거 약분되니까 결국 여기는 a 더하기 b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거듭 제곱을 전개할 필요 없으니까 훨씬 더 연산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는 숙지해 줘야 한다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 중에서 몇 번? 바로 3번의 식을 사랑해 주자. 이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준다면 이게 뭐야? 라고 설명하는데 n이 무한대 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요거 하나 살짝 보여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사각形만들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n분의 k-1이고 여기가 n분의 k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게 밑변이고 큰 쪽 정역에서 높이를 만들어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각형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n분의 1이라고. 그러면 요게 등분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됐던 게 점점 밑변의 길이가 짧아질 거 아니냐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얇아지겠네 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가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사실은 쪽쪽쪽쪽쪽 가버리면 사실은 좌변과 우변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잘 보시면 왼쪽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우변이 서로 사실상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빨간 선 바로 옆에 노란 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흘러간다면 결국 n분의 1이라는 게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 n분의 1은 얼마예요? 그러면 0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내 눈에는 뭐처럼 보인다? 바로 이렇게 하나의 선처럼 보일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요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dx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얼마 된다? 0 된다라는 설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n분의 k제곱 곱하기 n분의 1이 뭐야? 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은 바로 밑변의 길이가 0처럼 보이는 사각형. 밑변의 길이가 0처럼 보이는 사각형. 그러니까 나중에는 밑변의 길이가 0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다? 하나의 선처럼 보이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마치 밑변의 길이가 0처럼 보여서 내 눈에는 그냥 하나의 선, 다시 말하면 실같이 얇은 하나의 선의 개념으로 보이는 것들의 합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해했다면 바로 이 내용까지 확실하게 익혀두시고 꼭 n분의 k가 x가 돼야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문제 풀이를 들어가서 6번과 7번 바로 두 문제 풀면서 이 급수 정적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